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바로 이민자 문제죠. 전쟁으로 인해 국가를 빠져나온 수많은 난민이 선진국들로 흘러들어갔고, 이들을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폭력, 부적응 문제로 인해 각국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들이 머리 아파하는 와중에도 이 난민들로 인해 재벌이 탄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영국의 한 기업은 최근 매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난민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회사의 수장은 얼마 전 언론사 선정 최고의 부자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기업과 기업가들이 이민자들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느 선진국들이 그렇듯 영국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 들어오는 난민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죠. 2020년 이후 무려 4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국 땅을 밟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자들의 증가는 영국 정부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부터 이민자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아왔던 영국은 EU 탈퇴를 시작으로 이러한 이민자들이 줄어들 거라 기대했거든요. 아무래도 EU를 나오게 되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이 중단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민자 감소로 이어질 거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이민자들이 끝없이 밀려들다 못해 이제는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 들어오고 있어요.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의 이민자가 보트를 통해 들어오고 있고, 지금까지 수만 명 이상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 입국했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상황이 이러자 영국 정부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민자가 지낼 곳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대규모로 주택을 짓거나 집을 사서 제공하기엔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고민하던 영국 정부는 이민자, 난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게 당장은 돈이 덜 들고 난민들을 단기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영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직접 운영, 관리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민간업체에 돈을 주고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간업체들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 숙소를 구해 이민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죠. 클리어 스프링스, 세르코, 미어스 그룹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야 할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공공기관과는 달리 민간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민간 기업의 목적은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제공할 때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물론 일반적인 주택을 구해 이민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아주 열악한 곳을 임시 숙소로 제공했다고 해요. 그 중에는 다 쓰러져가는 호텔도 있었고요. 주택이 아닌 비어있는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군용 막사를 구해서 임시 숙소로 정해 이민자들을 머물게 했죠. 아무리 이민자들이 너무 많고 제공할 숙소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래된 군용 막사를 제공하는 건 조금 선 넘었다 싶은데요. 이 외에도 바지섬과 같은 100가지 임시 숙소로 등장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곳들이 숙소로 제공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주거 환경이 아무리 오래되고 낡았어도 그럭저럭 관리가 잘 되면 지낼만 하죠.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이민자들의 임시 숙소에 대한 유지 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임시 숙소로 제공되었던 포크스톤 지역 인근의 네이피어 막사 사례를 보면요, 이곳은 한겨울에도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고요. 벽은 온통 곰팡이 천지에 배관조차 낡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식스 지역의 웨더스필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은 전부 약해 빠진 가건물에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녹색 그물로 둘러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주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임시 숙소에서 심각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낀 이민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환경이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장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 돈이 들지 않아 비용 효율적이고 비어있던 건물을 활용하니 공간 효율적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정작 이러한 비용적, 공간적 효율성을 누리는 건 영국 정부나 영국 국민들, 이민자들이 아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간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시 숙소 제공 관리 기업 중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클리어 스프링스라는 회사를 살펴보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임시 숙소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수익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죠. 심지어 클리어 스프링스는 무려 13억 파운드의 수익을 기록하며 10년치 수익을 단 1년 만에 달성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클리어 스프링스만 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세르코와 미어스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영국의 이민자 문제는 영국의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국은 새로운 억만장자를 한 명 배출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그레이엄 킹. 그는 앞서 살펴본 이민자 최대 수의 기업 클리어 스프링스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인데요. 회사가 돈을 쓸어 모으고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대주주인 그레이엄 킹의 자산 가치 또한 덩달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350명에 선정되었을 정도죠. 이민자, 난민들을 통해 기업이 커졌고 산업이 탄생했고 거기에 더해 재벌까지 생겨난 상황. 당연하게도 이러한 상황에 영국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기업과 산업, 재벌을 만들어준 그 돈이 전부 국민들로부터 나온 세금이었기 때문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기업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들의 수입은 전부 국민들의 혈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임시 숙소 제공,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들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만 봐도 정말 억소리가 나는데요. 영국 정부는 2019년 3개의 회사와 10년짜리 난민 숙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금액만 해도 무려 4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제는 왜 이 기업들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게다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난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이들의 순이익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난민 지원에 연간 43억 파운드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니 영국 정부와 기업들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영국은 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이민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커녕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기업들과 계약 후 그들의 관리 방식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관리 소홀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난민 관리에 관한 외주를 맡길 때 유지 관리에 대한 권한도 함께 넘긴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는 그저 감시자의 역할만 전념하면 되죠. 그러나 이 감시 자체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 내무부는 계약을 체결한 3개 회사의 성과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투입한 것 치고는 관리가 너무 허술하죠. 심지어 이 기업들은 성과 데이터를 매월 영국 내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영국 내무부도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하도급 업체 관리 부족도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사에서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항상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전부 그 일을 맡아서 하기는 어렵죠. 일의 일부를 하도급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시숙소 관리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클리어 스프링스의 경우 OIO나 H&H 호텔스와 같은 중개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업체들이 호텔 소유주와의 계약을 중개하고 숙소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업체들은 이 일들을 맡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보통 그 대가로 1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마저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약에 의하면 민간 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고용한 경우 영국 내무부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무려 5년 전 데이터라고 하니 거의 무관리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하도급을 주고 또 그들이 그 과정에서 과한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서 정작 이민자, 난민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을 위해 투입된 엄청난 세금, 그에 비해 부족했던 영국 정부의 관리 체계는 관리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기업과 기업가들이 이민자, 난민들로 인해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들의 머물 곳을 위한 세금이 민간 기업들의 배를 불렸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최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영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자들을 잘 통합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